국어 문법의 원리 수능 국어 문법 240제라고 해가지고 EBS에서 나온 교재예요. 근데 이 정도는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한 장 넘겨서요. 97번 나와 있는 거 확인할게요. 근데 중의적 표현도 안 하는 거예요? 중의적 표현 어휘니까 걔는 따로 안 하셔도 되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할 거예요, 저는. 어차피 쓸 거라서.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보기 기억에서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기죠. 밑에 가만히 살펴봤더니 뭐 물어보고 있어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뭐라고? 서술어의 자릿수에 관련된 문제구나. 서술어, 기억의 서술어 누구예요? 잔다죠. 잔다는 누구만 있으면 돼? 아이가 잔다. 말 되잖아. 그러니까 싹 다 지우고 잔다는 한 자릿수 서술어구나. 1번. 자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한 개다. 맞는 얘기. 니은의 서술어 누구예요? 삼다죠. 삼다는 누가 필요해? 주어 필요하죠. 철수는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 해서 친구의 얘는 없어도 되지. 그러니까 삼다는 몇 자릿수 서술어야? 세 자릿수 서술어지. 2번이 틀렸네요. 여기를 3개 고쳐놓으면 되겠지. 때웠다는 몇 개가 필요해요? 주어는 늘 들어가니까 민수가 점심을 때웠다. 괜찮잖아? 도서관에서 필요 없어. 대충도 필요 없지. 때웠다는 2개만 있으면 됩니다. 2자릿수 서술어. 리을에 나타난 서술어 누구예요? 뛰어놀았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말 되잖아. 운동장에서 마음껏 없어도 되지. 뛰어놀다는 한 자릿수 서술어. 기다리다라는 서술어는 동네 아이들은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없어도 돼. 막차를 기다렸다. 필요하죠. 동네 없어도 괜찮아. 아이들은 막차를 기다렸다. 나쁘지 않은데 2자릿수 서술어. 그래서 97번의 답은 2번. 괜찮나요? 지울 수 있는 애들을 최대한 지우자.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주어 체크하고 목적어 나오나 목적어 체크하고 보어가 있나 보어 체크하고 그 다음에 부사어가 필수인가 요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서술어의 자릿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됐을까? 문제 다 풀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홀수번만 풀어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99쪽 다음 99번 보기를 바탕으로 서술어에 대해 탐구할 거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 숲은 큰 나무가 많다. 서술어 누구예요? 많다지. 1번 기억을 봤더니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한 것이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기도 하는 거 엄청 어려운 말이죠. 왜냐? 요 99번 문제는 서술어 자체에 물어보는 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이런 애들. 큰 나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이거 아는 문장이에요. 큰 여기에다가 괄호해 놓죠. 이 숲은 나무가 많다. 문장 하나랑 나무가 크다라는 문장 하나랑 2개가 합쳐진 거든. 큰 나무 해서 이렇게 뒤에 오는 나무를 꾸며주죠. 괄호해 놓은 큰은 나무가 크다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지. 괜찮겠어요? 네. 기억을 봤더니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한 것이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한 것에다가 밑줄 위에다 씁시다. 뭐라고? 절. 절이 문장의 서술어가 되기도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되어 있거든. 이 숲은 주어, 나무가 주어, 많다 서술어 해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것 자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한 것이 문장의 서술어에 쓰이기도 하는군. 맞는 말이지. 그러면 또 옆에다가 추가로 더 쓸까? 주어와 서술어로 결합한 것이 문장의 서술어로 한다. 이 절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나무가 많다
라고 하는 서술절이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다음 볼게요. 니은. 푸른 숲은 언제나 아름답다. 아이들도 숲속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 니은과 디귿을 보니 서술어는 니은의 서술어 누구? 아름답다. 디귿의 서술어 누구? 부르다. 서술어는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것. 아름답다. 상태잖아요. 부르다. 동작이잖아.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이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서술어는 주어의 상태나 주어의 동작을 나타낸다. 아, 서술어에는 형용사하고 동사가 쓰일 수가 있구나. 너네 이거 알고 있니? 그 문제예요. 2번 괜찮네요. 디귿 리을을 보니 리을 볼게요. 보라. 이 숲이 주는 평온을. 리을에서 서술어 누구예요? 보라지 보라. 보아라. 디귿 리을을 보니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르군. 자, 살펴보러 갑시다. 부르다는요. 누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주어랑 노래를 이라고 해서 부르다는 두 자릿수 서술어지. 그렇지 않나? 리을. 숲이 주는 이 평온을 보라. 보라 서술어. 무엇을? 이 평온을 주어 있어야 되는데 뭐 생략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옆에다가 또 정리할까요? 뭐라고? 부르다는요. 몇 자릿수 서술어야? 주어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릿수 서술어. 보다는요. 얘도 역시 주어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릿수 서술어.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지. 근데 주어가 생략된 거 아니에요? 생략되었어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네. 리을을 봤더니요. 보라 숲이 주는 이 평온을 얘를 봤더니 서술어가 반드시 다른 성분들 뒤에 위치하는 건 아니군. 그렇죠. 다른 성분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도치법 써서. 나쁘지 않지. 4번 오케이. 미음.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이 평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서술어 누구예요? 있을 것인가? 얘를 서술어로 봐야 되겠지. 그 다음 주어는요.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미음에서의 부사어는 누구예요? 과연이죠. 과연. 과연 뭐뭐 할 것인가. 보통 이런 식으로 문장 쓰지 않나? 그래서 미음을 봤더니 써봅시다. 문장 안에서 부사어 누구? 과연. 서술어 뭐뭐일 것인가. 얘네 둘이 호응을 이루고 있다. 괜찮지. 언제까지는 뭐예요? 어디? 얘는 부사어요. 얘도 부사어지. 근데 여기에 서술어 있을 것인가 하고 호응을 하는 부사어는 과연이지. 됐고 100번 넘어갈 거고요. 다음 페이지 101번 보러 갈게요. 다음 2번 보기 예문 중 보기 1의 밑줄 친 내용에 해당되는 것끼리 찾아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의 격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 조사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조사라는 애가 있어요. 조사는 어디에 들어가요? 관계어에 포함이 되죠. 관계어는 어디? 형태상 불변어에 해당을 합니다. 조사는요. 다시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 추가적인 의미나 제한을 해주는 보조사, 앞뒤의 단어들을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접속조사 이런 애들이 있다더라. 격조사에는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붙어서 너 이제 주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주격조사. 너 지금부터 목적어야 라고 하면 목적격조사. 내가 지금부터 붙어서 목적격조사. 내가 붙어서 너 이제 서술어야 서술격조사. 내가 붙어서 너 보어야 복격조사. 내가 붙으면 너 관형어야 관형격조사. 내가 붙으면 너 부사어야 부사격조사. 내가 붙으면 너 부른다는 거니까 대답해 호격조사. 이렇게 있어요. 보조사는요. 격조사 대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의미가 생기는 아이들. 접속조사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이어주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죠. 저렇게 뜬금없이 써놓으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 예를 써드릴게요. 주격조사에는 뭐 있어요? 이, 가, 깨서. 은느는요? 아니야. 그게 포인트지. 목적격 조사에는요. 을을이 있고요. 서술격 조사는 뭐뭐이다 있고. 복격 조사. 내가 붙으면 너 보어 되는 거야. 보어는 뭘 보어라고 그러는데 되다 아니다. 앞에 말을 보어라고 하죠. 사람이 되다. 떡이 되다. 그 다음에 곰이 되었다. 바보가 되었다. 이가. 우리말의 현대국어에서의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어요. 혹격 조사는 부르는 거죠. 하늘아, 철수야 이런 애들. 부사격 조사는 너무너무 많은데 기본적으로 요것만 기억할게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 붙으면 부사격 조사고 얘가 붙어서 시간, 장소, 방향 이러한 말들을 나타내면 걔네들 전부 다 부사격 조사라고 할 거다. 보조사는 격조사 대신 쓰이고 플러스 알파의 의미라고 있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거 은는, 너만, 너도, 너마저, 너까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런 아이들을 보조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접속조사는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을 이어줍니다. 하늘과 땅, 사과와 배와 과, 너랑 나랑 너하고 나하고 그는 떡이며 밥이며 국이며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뭐이며 이런 애들도 접속조사. 특히 주의해야 될 건 접속조사는요. 얘네들 앞에 오는 단어 A와 뒤에 오는 단어 B가 어떻게 동등한 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부사격 조사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확인해 놓으면 된다. 근데 아까 언제까지 부사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학교까지 12시까지 오세요 할 때에는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킨 말이니까 그때는 부사격 조사지. 야, 부사어로 만들어 주니까. 근데 야, 너까지 나한테 왜 그러냐 할 때의 그까지는 보조사지. 됐나요? 이런 식으로 또 얼레벌레 조사 정리가 되는 거지. 자, 위로 올라와 볼게요. 우리말의 격조사는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장 내에서 단어들 간의 문법적 관계를 추측하기 용이할 때 조사 없이도 성분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경우는 그렇다. 격조사를 생략하면 문장이 간결해진다는 점이 있지만 문장 성분이 불투명해져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확인할게요. 너 나랑 갈래?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얘는 문장 성분 중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중에 누구 역할을 해요? 주어 역할을 하지. 그렇지 않나? 가다의 주체가 너잖아요. 이거는 주어로밖에 해석이 안 돼. 거기 있는 선물 좀 줘. 선물을 줘잖아요. 얘는 목적어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 우리는 혜림이를 보냈어. 목적어 되겠죠? 근데 우리는 혜림이에게 보냈어. 그러면 어머 혜림이 부사어도 될 수도 있겠네. 지후는 밥을 먹는 중이야. 지후 얘는 주어로밖에 해석이 안 돼. 밥을 이라고 하면 얘 목적어로밖에 해석이 안 돼. 친구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주어겠지. 하지만 친구의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어머 쟤 관형어도 될 수가 있겠네. 그렇지 않을까? 조사 생략해 놨더니 누구는 디귿하고 미음은 문장 성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문장 성분이 불투명해져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 디귿, 미음. 답은 4번.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지. 괜찮을까요? 네. 밑에 102번 됐고요. 59페이지 103번 보러 갈게요. 어머, 요거는 발화 문제니까 3번은 안 하셔도 되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시험범위 아니니까 103번 X. 그 다음 104번 별표. 나라면 어떤 식으로든 관형절을 아는 문장 가지고 활용을 해서 문제 낼 거예요. 왜? 요즘 완전 유행하는 스타일 문제거든. 관형사절은요, 문장 안에 안겨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절을 말합니다. 관형사절 네모.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 은, 는, 던, 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드릴 땐 어떻게 썼어요? 관형사절,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아는 문장에 들어가고 아는 문장은 어디에 들어간다? 주어, 서술어가 2개 이상인 겹문장에 들어갑니다. 특히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주어, 서술어 사이에 또 다른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폭 안겨 있는 거고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시뻘건색으로 썼던 거? 여기 형태만 보시면 된다고. 여기가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은는 던할 이렇게 생겼다. 근데 저는 하나 더 말씀드렸죠. 어떻게? 여기 한 칸 띄어쓰기 한 다음에 뒤에 오는 체연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진짜 실수하지 않을 거야? 시작해 볼게요.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에서는 관형사절에 있는 성분이 아는 문장에도 있을 경우 안긴 절의 문장 성분이 생략이 되는데 주어가 생략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주어가 생략되기도 하고 여기에 이거 말고 있었던 목적어가 생략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다? 문장을 2개로 완전히 나눠놔야 돼. 그리고서 얘가 안겨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생략된 애가 누굴까? 그거는 좀 고민하시라고. 살펴볼게요. 형이 나를 아껴주었다. 형이 사라졌다. 실종됐네. 나를 아껴주던 형이 사라졌다. 이거 완벽하게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죠. 그러면 나를 아껴주던 여기에서의 생략된 성분 누구예요? 형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 그렇지 않나? 이렇게 괄호 쳐놓은 관형절에선 요 문장의 주어 형이가 생략되어 있지. 형이 빵을 먹었다. 빵을 내가 샀다. 형이 먹은 빵은 내가 산 빵이다. 확실하게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죠. 형이 빵을 먹었다. 이 문장에서 누가?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요. 자, 살펴볼게요. 기억. 버스로 학교로 가는 이거 원래 문장 뭐였을까? 버스가 학교로 간다지. 이거 주어 생략되어 있네. 철수는 책을 빌렸다. 연주가 읽었다. 연주가 책을 읽었다겠지. 목적어 생략되어 있네요. 도연이는 엄마가 준 용돈을 다 썼다. 도연이는 용돈을 다 썼다. 엄마가 용돈을 주었다. 얘도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네요. 결혼을 한 누나가 올 초에 아이를 가졌다. 결혼을 한 누나가 결혼을 했다. 주어 생략되어 있죠.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을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만들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지. 그래서 주어가 생략된 건 기억, 리을. 목적어가 생략된 건 느드무.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괜찮나요? 네. 문장에 짜임새 나오면 제일 쉬운 문제는 겹문장이랑 혼문장 구별해라. 그냥 시험 문제 유형 말씀을 드릴게요. 문장의 종류에서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첫 번째. 혼문장하고 겹문장 구별해라.
이렇게. 별로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랑 그 다음에 보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얘네들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는 문장 대 이어진 문장 구별을 하시라. 이러한 것들. 이거는 괜찮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는 문장 중에서도 명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 아는 문장, 관형절 아는 문장, 부사절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중에서 특히 여기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올 것이다. 그 다음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온다. 요게 포인트라고. 네 번째는요. 이어진 문장에서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랑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구별하세요라고 나올 텐데 대등하게 이어지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는 구별하기 쉽죠? 문장이 이렇게 있어 꽝 끝나 잘라 자를 수 있다 이어진 문장이다. 하나밖에 말씀 안 드렸어요. 대등하게 종속적으로. 그리고 그러나라는 말을 넣어서 자연스러우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리고 그러나 넣어서 어색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잘라놓고 앞뒤 문장 순서 바꿀 수 있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순서 바꿀 수 없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 정도의 요령이 있다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하지만 나라면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 형태 있죠.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나요? 나라면 이거 시험 문제 낼 거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다음 60페이지 성격에 따라서 이거 의문문의 종류인데요. 얘네들은 한번 잠깐 문장의 종류 있었지. 오케이. 이해해야 되죠. 의문문은 그 성격에 따라서 판정 의문문 그냥 위에다 쓸게요. 뭐라고? 네, 아니요로 대답해야 되면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설명해라 이거죠. 우리 영어에서 이야기했었던 WH 의문문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설명하는 것. 수사 의문문 위에다 쓸까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 확인하면 되겠죠. 밑에 거 뭐 딱히 읽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요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끝이지. 의문문의 종류에서는. 시작해 볼까요? 너 밥 먹었어? 대답을 어떻게 해? 네, 아니요 라고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할 수가 있죠. 판정 의문문이지. 너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왜? 설명해봐. 설명 의문문. 이 아이가 네 동생이니?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가 있죠. 판정 의문문. 누가 이 가게의 주인입니까? 누가 설명하라지. 어머,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상대방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예, 수사 의문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5번의 답은 3번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뒷페이지의 106번은 뭐 어휘 문제라서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요. 뒤로 넘어와서 107번 문제 보러 갈게요. 107번. 높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높임법 그냥 간단하게 후려쳐서 설명 한번 하고 갈까? 자, 확인할게요. 높임 표현. 우리말의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 있죠. 뭐 있어요? 주체 높임이 있고요. 또 객체 높임이 있고요. 또 상대 높임이 있죠. 자, 주체 높임은 누구를 높여주는 거예요? 주어 높이는 거예요. 객체 높임은 누구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객체, 목적어랑 부사어를 높여주는 겁니다. 상대 높임은 누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야기를 듣는 청자라든지 글을 썼다라고 하면 독자를. 이게 중요하지. 높이거나 낮추는 겁니다. 주체 높임법,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었어요? 주격조사. 깨서를 쓰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깨서. 온다, 오신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할아버지가 밥을 먹는다. 진지를 드신다. 진지, 드신다처럼 특수 어휘를 사용하면 된다. 객체 높임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깨지, 깨. 그러니까 이게 시험 포인트가 되지. 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주체 높임은 깨서고 객체 높임은 깨. 이것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할머니를 데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께 묻는다. 할머니께 여쭙는다. 라처럼 얘도 역시 특수 어휘를 쓸 수가 있다. 상대 높임법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문장 끝나는 거. 종결 어미의 활용을 통해서.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근데 그 정도는 구분하자는 거지. 상대 높임법은 격식체하고 비격식체가 있고 격식체에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비격식체에는 해요, 해. 요 정도가 있다더라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어디서 들어왔을까 쟤는? 자, 일단 요 정도는 이제 갖고 하러 가자 이거지. 자, 기역에서부터 리을까지 문장 쓰인 것 중에 잘못된 거 찾으러 갈 거예요. 어미나 조사가 아니라 어휘를 통해서도 우리는 높임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짐작해야 돼. 특수 어휘 쓰는 거는 누구랑 누군데? 주체 높임이랑 객체 높임인데 얘네 일단 구분은 하자 이거지. 자, 주체를 높이시는 용언 주모시다. 객체를 높이시는 용언 모시다. 높임의 대상을 직접 높이는 체언 님.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체언 선생님 댁, 사장님 댁 이런 거겠죠. 자, 확인해 볼게요. 1번 선생님께서 아직까지 교무실에 계신다. 자, 높임법이 나오면요. 자, 기억나? 피동, 사동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하면 누구 찾으라 그랬어? 서술어하고 주어 찾으라 그랬어. 높임 표현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누구를 먼저 찾아야 돼? 누구를 높일 건지 일단 걔 찾아놓고 시작해야지. 선생님께서 아직까지 교무실에 계신다. 높임의 대상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어? 깨서 썼지. 또 있어요? 그렇지. 계신다 썼지. 깨서는요. 조사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조사 있나? 어머 아직 없네. 일단 패스. 그 다음 교무실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요거 둘 중에 하나 같은데 기역, 니은 누구예요? 계신다는요. 기역. 그렇지. 선생님 여기선 주어니까 기역 쓰였죠.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쓰인 것도 있어요? 있어요. 누구? 님, 님. 그렇지 않아요? 높임의 대상, 선생을 직접 높입니다. 그러니까 디귿 쓰였지. 그럼 1번 맞는 얘기지. 그렇지 않나? 2번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자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자, 여기서의 높임의 대상 누구예요? 어머니지.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깨 드리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말씀 없으시었다. 이렇게 해서 엄청 쓰여져 있네. 그러면 살펴봅시다. 2번 문장에서는 기역 쓰였어요? 주체를 높이는 용언 쓰였나? 없으셨다는 없다지. 없다. 없다에 시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 어휘를 쓴 거는 아니지. 이거 기억이 없네. 니은 있어요? 있어요. 드리자. 이거 니은이지. 디귿 있어요? 어머니를 직접 높이는 거? 아, 없어요. 리을 있어요? 말씀. 리을 있네. 2번 문장은 니은 리을이지 기역 리을이 아니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지. 괜찮을까? 수민이 형 괜찮니?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랑 개별적으로 1대1로
보셔야 된다고. 자, 형은 사무실로 가서 그분을 찾아뵈었다. 높임의 대상 누구니? 그지, 그야. 그를 높이기 위해서 분. 찾아보았다가 아니라 찾아갔다가 아니라 찾아뵈었다지. 그분을 객체잖아요.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찾아뵈었다라는 용언 썼지. 얘 니은이죠. 그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분이라는 말을 썼죠. 그치? 그러니까 디귿 쓰인 거지. 높임의 대상 그를 직접 높이기 위해서 분이라고 했다. 3번 맞죠. 4번 누나는 할머니께 연세를 여쭈어 보았다. 높임의 대상 누구예요? 할머니지.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깨, 연세, 여쭈어 이런 단어를 썼지. 깨에 해당되는 거 위에 있나? 없네. 연세에 해당되는 거 있나? 있죠. 얘 리을이지. 여쭈었습니다. 할머니라고 하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쓰인 니은에 해당되는 거겠죠. 여쭈어는. 다음. 나는 부모님의 성함을 한자로 적을 줄 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지금? 다 부모님 성함 한자로 쓰실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기억나요. 나 고등학교 때 한문 시간에 자기 이름이랑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성함을 한자로 써서 내라고 그랬는데 써서 내지 못하면 막 싸대기 때리고 그랬거든요. 이런 쌍놈의 자식 그러면서. 옛날에 왜 그렇게 때렸을까? 아직도 기억나. 되게 별로다. 그래도 그냥 한번 여쭤는 보세요. 여쭤보기 너무 죄송하면 여러분들도 주민등록 초본 끊을 수 있나? 거의 끊으면 한자 다 나와요. 이거 중요할 수도 있으나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뭐 정말 진심으로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지. 가족들을. 세상에선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하고 그 다음 가족이 소중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모님의 성함을 한자로 적을 줄 안다. 높임의 대상 누구예요? 부모예요. 이 부모를 높이기 위해서 님 썼죠. 이름이라는 말 대신에 성함이라는 말을 썼지. 님은 어디에 해당돼요? 디귿에 해당되죠. 성함은요. 누구에 해당돼요? 리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4번, 5번 다 맞는 말이고 답은 2번. 됐을까? 다음 108쪽 됐고 108번 됐고 우리 홀수번만 하기로 했으니까요. 어머! 109번 시간 표현이죠. 시간 표현은 우리 크게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시간 표현은 뭐하고 뭐 생각해야 되지? 시제하고 상, 동작, 상 요거 두 개 생각하시면 되죠. 시제는 뭐 구분하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요거 구별하라는 거고 동작상은요. 완료냐 진행이냐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용어 두 개 쓰는데 혹시 뭐 쓰는지 기억나요? 발화시, 사건시 그거 기억하시면 되지. 시제 밑에다가 이렇게 살짝 그러면 씁시다. 발화시, 사건시.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과거는 뭐예요?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터진 다음에 그거에 대해 발화한다. 현재는요. 사건 터지는 동시에 그거에 대해 발화하고 있다. 미래시는요. 먹을 거야 라고 일단 말 뱉어놓은 다음에 먹을 거야. 사건이 터질 거죠. 완료는요. 끝! 더 이상 그 동작이 없어. 진행은 말 그대로 진행이지 뭐뭐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109번 형은 중학교 때까지 모범생이었다. 모범생이었었다. 어머 과거 현재 미래 과거예요. 과거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예요? 엇이에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엇은
과거의 상황이 현재와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군. 형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모범생이었었어. 라면 지금은 모범생이 아니야. 아니야. 그쵸? 1번 괜찮아. 2번 우리 반은 다음 달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다. 과거, 현재, 미래 뭐예요? 미래지. 왜 미래예요? 다음 달. 그 다음 간다, 온다, 먹는다, 본다 하면 현재인데 그래도 미래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다음 달에와 쓰인 걸로 보아서 가다의 밑에 붙어 있는 니은은 미래 사건이 있을 때도 쓰이기도 하는군. 괜찮지.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기는 하나 미래를 표현할 때에 쓰이기도 하는군. 그러면 맞는 말이지. 3번 아까 출발한 아버지께서는 벌써 집에 가셨겠구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죠. 왜 과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출발. 아까 출발한에서의 요 니은 벌써 가셨겠구나. 가셨겠구나. 얘 형태소 분석하면 가시었겠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누구 때문에 과거야? 때문에 과거지. 그렇죠? 엇과 함께 쓰인 것으로 보아 get이 과거를 나타낸다고 헛소리하고 있어. 여기에서의 get은 과거를 나타낸 게 아니라 뭐예요? 가셨겠네. 그렇지. 추측.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 시제 표현 나오고 밑에 get의 쓰임이라고 따로 체크되어 있어요. 그거 학교 선생님이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다가 별표 쿵 해놓고 get 의 쓰임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된다고. 이거 너무 큰데요? 뭔데? get의 쓰임이 할 거예요. 내일이면은 비가 오겠는데? 라면서 추측의 의미가 있고요. 나는 꼭 쑥을 먹고 사람이 되겠다. 의지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래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어떻게 내냐? get 들어간 거 쭉 써놓고 보기 하나 준 다음에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는 거. 그 다음에 추측, 의지 이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라는 것들.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 되겠죠? 4번 나는 어제 이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친구를 만났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죠. 왜 과거예요? 만나았다. 때문에 과거죠. 또 있을까? 어제 때문에 과거지. 또 있을까? 돌아오다의 온, 니은. 얘 때문에도 과거죠. 먹은, 내가 본 할 때 전부 다 과거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친구가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과 내가 친구를 만난 상황은 모두 발화시 이전에 일어났다. 과거다. 친구가 돌아온 것도 과거, 만난 것도 과거. 그럼 4번 맞는 말이지. 5번 오늘도 할 일이 이렇게 많으니 오늘 밤은 다 잤구나. 과거, 현재, 미래? 미래예요. 아직도 할 일이 이렇게 많으니 여기까지는 현재지. 오늘 밤엔 다 잤구나. 근데 좀 이상한데 잤구나는 자, 구, 난데 엇은 과거인데 여기에선 미래의 의미로 쓰여져 있네. 그러니까 5번 문장 자체가 중요한 말이라는 거지. 어떻게든 되겠지. at을 통해 이 말 외워두세요. at을 통해 앞으로의 상황을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다. 미래로 표현할 수 있다.
109번 됐고 111번 요건 어휘 문제인데요. 피동 사동 관련된 건데 오케이 우리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거 딱 봐도 사동 피동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 사동 피동 또 정리 한번 하고 가야지. 네, 자 시작해 볼게요. 사동 표현이라는 게 있고요. 사동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시키는 거예요. 피동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자, 누가 시켜? 누가 당해? 그래서 사동, 피동 표현 나오면은 무조건 누구 먼저 찾아야 된다고? 주어 먼저 찾아야 된다고. 피동 표현 만드는 방법 뭐 있어요? 피동 전미사 이히 리기 붙이면 되죠. 그 다음 뭐뭐게 되다. 뭐뭐어지다 이런 말을 쓰면 되죠. 피동 표현에서는 특히 주의할 게 뭐다? 이중 피동이 사용되지 않게 주의를 하라라는 것들. 뭐뭐어지다 라는 것들. 이중 피동이 쓰이지 않게 주의를 하라. 예를 들면 이러한 거지. 문이 잘 열려지지 않는다. 이거 이중 피동이라고요. 왜 이중 피동이에요? 사전에서 찾을 때 열다로 찾을 거죠. 어지지라고 해서 피동 전미사 들어갔고 어지다 2번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뒤에 거 그냥 빼고 열려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 요렇게 피동 표현은 요 정도로 좀 주의를 해주자. 사동 표현은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은 딱히 누구를 시킬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이 일 하면서 누구한테 일을 시키려면 내가 귀찮지 않으려면 처음에 열심히 엄청 빡세게 많이 얘기해서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피동 표현은 4개밖에 없지만 사동 전미사는 이히 리기 우 구추 요렇게 7개가 있다. 뭐뭐게 하다. 뭐뭐뭐뭐 시키다 이런 표현이 있다더라. 사동 표현에서의 주의해야 될 거는 요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사동하고 간접 사동하고. 직접 내가 이렇게 아이한테 옷을 입히는 거랑 옷을 입으라고 시키는 거랑 둘 다 사동인데 직접인지 간접인지 그 정도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위의 문제는 확실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 포인트는 여기에요. 피동 표현 찾기. 그 다음 이중 피동에 관련된 거. 직접 사동, 간접 사동. 더 쉬운 문제는 피동인지 사동인지 헷갈리는 문장 5개 주고 사동 4개, 피동 하나. 피동 4개, 사동 하나 해놨을 때 다음 중 문장의 형식이 다른 하나 찾기. 4개는 사동인데 하나는 피동이야. 4개는 피동인데 하나는 사동이고 그런 식의 문장을 골라내시라 라는 것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의 문제는 조금 여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포인트 이중 피동 나오는 거. 피동이랑 사동은 구분을 하시라. 사동에서 직접 사동, 간접 사동은 또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도에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위로 넘어갈게요. 마르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고요. 말다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있대요. 자, 살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살펴보러 갑시다. 누나는 비에 젖은 옷을 다리미로 급하게 말려 입었다. 자, 주어 누구야? 주어. 누나야. 그쵸? 누나가 말려졌어? 아니면 뭔가를 마르게 했어? 뭔가를 마르게 한 거지. 그러면 얘 사동이야 일단. 사동이야. 기억이래요. 마르다 1의 사동이야. 일단 사동인 거는 맞아. 마르다 1.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다. 그렇지. 비에 젖은 옷에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게 만든 거니까. 이거 사동 맞지? 1번 괜찮아. 2번. 취객과의 잦은 상대는 사람을 바짝 말리는 일이다. 여기에서의 주어 누구예요? 취객과 잦은 상대하는 것 이거죠. 그치? 취객과 상대하는 것은
주어야 이게. 사람을 바짝 말리는 일이다. 어떻게? 너무 힘들어. 취객 상대하면 살이 쪽쪽 빠져. 사람이 어떻게? 취객과 상대하는 것이 말려지는 거야? 아니면 누군가를 마르게 하는 거야? 누군가를 마르게 하는 거지. 그러면 얘도 사동이야. 니은, 마르다 이의 사동. 그렇지. 살이 바짝바짝 빠져서 야위어지는 것. 나쁘지 않죠? 2번 괜찮네. 저는 개인적으로 술 먹고 경찰관들이나 저기 누구야 응급대원한테 행패 부리는 것들은 때려도 된다고 봅니다. 왜? 술 먹고. 그리고 도대체 우리나라 법은 왜 술을 먹으면은 감경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음주운전을 잡지를 말든지 술 먹고 하는 건데 골뱅이 싫어. 저는 술을 한 잔도 안 하거든요. 그냥 그렇다고요. 형은 그들의 술수에 말려서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 주어 누구야? 형은. 형이 술수에 말려 들어갔어, 말려졌어, 아니면 누군가를 말아서 넣었어. 말려진 거죠. 그러면 일단 얘는 피동이지. 말려진 것도 이중피동이에요? 말려지다. 그렇지. 말려지다는 이중 피동이죠. 그냥 피동의 의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긴 한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술수에 말렸어. 피동이야. 디귿이래. 마르다 3의 피동이래요. 돈이나 물건 따위가 다 쓰여져서 없어졌다. 형이 돈이나 물건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3번 틀린 거지. 괜찮나? 여기 위에는 단어 뜻이 없네요. 다음. 부주의하게 앉으면 치마가 말려 올라가고 만다. 주어 뭐예요? 치마예요. 치마가 말려졌어? 아니면은 말게 했어? 말려진 거죠. 그럼 얘 일단은 피동이야. 리을, 말다 1의 피동. 널쩍한 물건을 돌돌 감아 원통형으로 겹치게 하다. 치마처럼 이렇게 넓적한 게 똘똘똘똘 원통형처럼 말리는 거. 괜찮네. 나는 신문지에 말린 물건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자, 이 말린의 주어 누구야? 주어. 물건이지, 물건. 물건이 말린 거지. 그쵸? 어떻게? 신문지에 말려진 거죠. 피동이지. 미음, 말다 이의 피동이래. 김이나 종이 따위 얇고 넓적한 물건에 돌돌 감아 싸다. 나쁘지 않네요. 5번 괜찮죠. 틀린 건 3번. 쉬워 보이지만 이거 문제 사실 어려운 거예요. 사동, 피동 개념을 다 알고 있고 어휘까지 적용시킬 수 있냐 문제니까요. 아주 잘했어요. 65페이지 넘어갈게요. 부정문 있어요. 부정문. 자, 확인할게요. 부정문. 저번 시간에 설명 안 했지만 진짜 후려쳐서 설명할 거예요. 부정문. 자, 예를 들어서 먹다를 가지고 부정문 만들어 보자고. 어떻게? 안 먹다. 또 뭐 있어요? 못 먹다 있지. 또 뭐 있을까? 먹지 않다 있죠. 또 있을까? 먹지 못하다 있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잘라서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가로로, 또 요렇게 가로로, 요렇게 가로로. 그 다음에 아이쿠야 너무 위에다 썼네. 요렇게 훅 잘라서 쓸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쓸 거냐? 안 먹다, 못 먹다. 3글자. 먹지 않다, 먹지 못하자. 4글자, 5글자. 그래서 어떻게 또 확인할 거냐? 어디가 있냐? 요렇게 잘라서 옆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 위에 2줄은 짧은 부정문. 밑에 거 2개는 긴 부정문. 왼쪽 2개는 안 부정문. 오른쪽 2개는 못 부정문. 그냥 이렇게 쓸게요. 필기가 좀 개판이긴 하지만. 자, 안 먹었어. 못 먹은 것과 달리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어? 내가 먹기 싫어서. 이거를 의지 부정이라고 합니다.
밥을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었어. 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체해서, 아파서. 능력 부정입니다. 혹은 시간이 없어서 상황 부정이지.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자, 그런데 이건 해야지. 불이 안 켜져. 불이 안 켜져. 이건 안 부정문이야, 못 부정문이야? 안 켜지는데? 안 부정문이지. 일단 안 들어갔으니까. 안 부정문이야? 불이 안 켜져. 지가 켜지고 싶지 않아서 켜지지 않은 거야? 불에 의지가 있어? 아니죠. 그거는 안 부정문. 언제 쓴다? 단순 부정. 일 때도 안 부정문을 쓴다. 오늘 별로 안 더워. 이거 단순 부정이지. 그런 애들. 그래서 부정문에서의 포인트는 이거 안 부정문, 못 부정문에서의 포인트는 의지 부정이냐, 능력 부정이냐, 상황 부정이냐 요거. 그 다음에 진짜는 여기에요. 단순 부정은 안 부정문이다. 이렇게. 안 추워 라고 말해놓고 의지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린다고. 그때는 단순 부정인데. 그러니까 단순 부정이라는 말은 꼭 기억해 두시라. 밑에 문제 풀러갈게요. 짝수번인데 왜 풀고 있지? 부정문은 그 쓰임에 따라서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안 부정문, 못 부정문이 쓰이는 경우는 다음과 아래와 같습니다. 어떠한 동작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그 의지에 의할 때 안. 단순 부정으로 그러한 상태가 그렇지 않을 때 안. 주어의 능력이 부족할 때 못. 다른 상황 때문에 일어나지 못할 때 못. 요 정도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어제까지 비가 오더니 오늘은 비가 안 오네. 가나다라 중에 누구예요? 누구? 나. 밖에서 농구할까? 수학 숙제가 있어. 그럼 숙제부터 해. 나는 숙제 매번 열심히 하는데 방정식을 못 풀어서. 왜? 능력이 안 돼. 다. 저번에 팔 다쳐서 한동안 문제를 못 풀어서 그런지 수학이 어렵네. 풀고 싶었는데 뭐? 팔이 부러졌다는 상황 때문에. 라죠. 그랬구나. 나는 숙제하기 싫어서 여태 안 풀었거든. 마음이 불편해. 이거는 내가 풀기 싫어서 안 푼 거죠. 가.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에 해당될 거다. 괜찮나요? 부정문은 어려운 개념은 아니나 무엇을 꼭 기억하시라. 다시 한번 따로 체크할게요. 요거. 단순한 부정으로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을 땐 안 부정문 쓴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다음 페이지. 실전 문제네요. 오케이. 뒤에 문제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괜찮아. 상관없어. 이거 일부러 어려운 거 드린 거니까.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애들 넣어 놓으려고. 그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시간 좀 남으면 여기 실전 문제도 같이 풀러 갈게요. 오케이.